약자와 함께하는 인생 성인과 정용기입니다. 고난, 가난 모두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부러워하고 조금만 더 있으면, 조금만 더 부유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생각해 볼 문제는 고난이 명문대보다 낫다. 고난이 명문학교다. 한 20년 안팎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기 전라북도에서 여기저기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할 때입니다. 그런데 한 대학에 가서 용돈에 대해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한 학생이 막 주목을 받는 거였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쟤는 용돈이 한정이 없다. 쓰면 쓰는 대로 나온다. 아마 주머니에서 힘이 나오다 보니까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따라다니면서 그 친구의 씀씀이를 보아서 저 친구는 용돈에 한계가 없는가 보다 해가지고 막 주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쓰길래 이렇게 했더니 아마 20년 전 그때 개념인데 여기 전라북도 모 대학입니다. 국립대학, 군산대와 전북대가 있죠. 물론 교대도 이제 국립대인데 종합대로서. 그런데 서울에서 이렇게 지방대에 왔는데 아마 카드를 주었고 그 카드를 한계 뭐 설정하지 않고 결제를 한정하지 않고 아마 쓰는 대로 줬는가 봅니다. 그런데 제 그때 시간 강사 그 강의를 여기저기서 두세 군데 해가지고 아마 100만원 안팎도 못 벌었던가. 그런데 한 주에 뭐 그렇게 썼다는 것 같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가난한 부모가 자녀를 가난하게 키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가난하지만 자녀는 부자로 키우는 수가 있고, 또 옛날에는 가난했는데 부자가 된 다음에 자기가 가난할 때 학교 다니면서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대학에서도 용돈 개념도 없이 살던 그런 사람이 가난하다 부유한 부모가 된 다음에 자녀를 부유하게 키우는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역도 있습니다. 본래 가난하다 부자가 됐지만 내 부의 원천은 가난에 있다. 그래서 자녀도 가난하게 키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재벌이나 오히려 그 중견기업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녀를 가난하게 키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고난, 가난 다 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요? 저는 그 대학생 친구를 보면서 야, 부모가 본래부터 부자였는지 아니면 가난하다 부자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에서 아마 지방 대학생들이 그렇게 씀씀이가 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가 돋보였을 겁니다. 쓰면 뭐 돈이 나온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쓰는 대로 메워준다고 할 정도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전주에서 두 아들을 서울에서 가르쳤는데 집 얻는 것부터 시작해서 용돈까지 그 규모가 한정이 없죠. 집을 사줄 수도 있는 거죠. 아파트를. 오피스텔을 또 역시 사줄 수도 있는 거고 오피스를 얻을 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저희 자녀가 이렇게 보면은 오피스텔 괜찮은데 뭐 7, 8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원룸 뭐 투룸 한 5, 60만 원. 그냥 원룸 또 더 낮은 건 3, 40만 원. 이렇게 학생이 주거하는 사서든 빌려서든 주거하는 그 차이부터가 얼마나 큽니까? 서울은 더욱더 큰 거잖아요. 이를테면 3, 40만 원에서부터 또 부역에 다니려면 뭐 몇백만 원도 가능하겠죠. 아파트 차이가 그렇게 나니까요, 서울은. 그런데 용돈까지도 또 쓰는 대로 대주겠다. 그게 과연 가난 체험을 안 시키고 고난 체험을 안 시키는 게 바른 방식인가? 인생성인가로서 제가 64년 동안 살면서 여기저기를 볼 때 그게 좋지 않습니다. 특히 가난한 그 시절을 젊을 때 겪고 나서 부유한 다음에 어떻게든지 자녀에게는 가난 체험을 안 시키겠다. 어떻게든지 가난을 상속 안 해주겠다. 가난한 티가 나게 살지 않게 하겠다 하는 철학은 인정합니다. 처절한 철학은 알겠지만 자기가 부유하게 된 원인, 그 원천이 가난에 있는데 이 부의 원천을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자기가 결핍 동기, 그 궁핍 동기를 메우는 과정에서 부유해졌는데 그 원인을 잊고 자녀에게는 전혀 고생 안 시키겠다, 가난이나 고난은 체험 안 시키겠다 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더러 그렇게 하는 것이 자녀의 인생 행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난은 명문대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과 고난이 명문대보다 낫다. 적어도 명문대는 된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받기만 한 사람은 절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즉각 사야 됩니다. 그리고 돈은 쓰는 것이지 버는 게 아니다. 피 같은 돈이어야 피같이 쓰는데 그냥 손 벌리면 나오는 돈이니까 쓸 줄만 알지 돈 귀한 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부모 중에서는 가난한데 부자가 돼서 둘 다 뭐 건물도 있고 그 다음에 연금도 나오는데 자녀들에게 너무 그렇게 부유하게 키우고 너무 의존적으로 키우고 뭐 그냥 어릴 때부터 메이커로 도배질을 해가지고 전혀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아도 뭘 잘못해도 다 용서해주고 뭘 요구해도 다 즉각 만족을 채워주면서 절제력이 없는 아이는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부모 것 당연히 자기 것으로 알아서 부모가 저렇게 많이 벌어놨는데 내가 굳이 벌 필요가 있겠느냐. 나는 건물주의 아들인데 재벌 2세로 태어나고자 했는데 재벌 2세는 못됐지만 적어도 건물주의 물주의 자녀다. 그러니 나는 고생할 필요가 없다 하는 의식을 여기저기서 배우고도 남습니다. 부모가 안 가르치면 밖에서 그게 배울 거예요.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몸소 가르치면은 자녀들은 나는 돈 쓰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전혀 절제할 것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되는 것이고 부모는 전부 내가 원하는 걸 해주니까 그리고 부모 것은 내 것이니까 나는 굳이 애써서 벌 필요가 없다. 부모가 벌어놓은 것 내가 다 쓰고도 못 주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핍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그리고 가난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고난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그런 사람이 이제 이렇게 출가를 해서 결혼해가지고 짝을 만나서 한다면은 가난한 상태를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배우자와 적응을 당연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을 때는 잘 나가다가도 조금만 고난이 오면 그대로 꺾이는 거죠. 경제교육으로서 빵점 교육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고난 체험을 그 유대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돈이 얼마나 힘들게 벌어지는가. 그 돈을 죄악시하지 않고 돈을 버는 과정, 돈이 도는 과정, 유통하면서 돈이 돈을 낳고 돈이 또는 돈을 먹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한 푼도 내가 헛되이 쓰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는 성경 구절처럼 그렇게 일을 통해서 벌고 그 다음에 번 돈을 일을 통해서 번 돈을 이렇게 굴리는 이런 단계들을 제대로 배워나가면서 한 푼 한 푼이 얼마나 새로운가. 피같이 번 돈이기 때문에 내 생명처럼 여겨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갖게 해야 되는데 고난 체험이나 가난 체험을 안 시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첫째, 현실을 몰라요. 현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이 경제 상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그 계층에 따른 삶의 양식, 그리고 같은 10,000원짜리지만 누구에게는 10원짜리 밖에 안 되고 누구에게는 100만원짜리가 된다는 그 의미, 경제적 의미, 화폐 가치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현실을 이해를 못해요. 현실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현실을 타파하고 고난을 타파하겠습니까? 못하죠. 다양한 사회, 다양한 부류, 그 현실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인데 그걸 이해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마치 우주의 중심으로 생각해가지고 내놓으라고 하면 다 내놓는 거고 달라고 하면 다 주는 줄 알고 내 만족을 위해서 즉각적인 어떤 그 쾌락을 위해서 누구든 내가 이용할 수 있고 어떤
대상이든 돈으로 다 움직일 수 있다는, 그리고 그 돈은 마치 물주가 나에게 돈을 주듯이,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현실을 알겠습니까? 현실 당연히 모르죠. 공감 못하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저는 전라북도 진안이라는 읍내에서 다녔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는 정말 통닭을 몰랐습니다. 안 먹어봤기 때문에. 통닭 읍내니까 통닭집도 있었고 통닭이 있었겠죠. 이렇게 이제 백숙 같은 거 이게 삶아서 하는 건 있었지만, 시골에서 기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걸로 튀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못 봤습니다. 두 아들 어땠을까요? 아마 중학교 이후에 한 달에 통닭 한 마리 이상은 먹었을 겁니다. 지금 뭐 30대 안팎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두 아들이지만 통닭이란 걸 몰랐다. 나 통닭을 모르고 살았다. 아마 있었겠지만 못 먹어봤다. 그렇게 얘기해 알아듣겠습니까? 옛날에 쌀이 없으면 라면을 먹으리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쌀이 없어서 뭐 보리 먹고 감자, 고구마로 밥을 때웠다는 거, 끼니를 때웠다는 걸 이해하겠습니까?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경제교육은 체험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 체험, 고난 체험을 시켜야, 아, 배고픈 사람들이 있구나. 배고프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갖고 싶은 것을 못 가질 때도 있구나. 내가 돈 가지면 다 하는 줄 알았더니 다 하는 게 아니구나. 또 돈 가지면 다 쓰면 되는 줄 알았더니 돈은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버는 것도 참 중요하구나. 잘 벌어서 정성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써야 되겠구나. 이런 의식을 가지려면 다양한 사람들과 이렇게 공감하는, 왜? 고난을 겪으면서 이 공감대가 더 늘어나잖아요. 느낌이 얼마나 가난할 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옛날에 조강지처 불화당 그랬잖아요. 겨를 먹고 같이 어렵게 산 아내는, 불화당이라는 것은 당 밑으로 끌어내린다 그 말인데, 한마디로 내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그때 그 인내력과 그 정을 쌓은 사람은, 인간적인 신뢰를 그때 고난을 같이 겪으면서 극복한 사람, 그런 사람은 그렇게 그 정으로 차마 그때를 생각해서 버리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죠. 이 공감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게 접점이 많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위에서 살고 밑에 사람들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머리로도 인식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감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 후보 중에서는 윤석열 같은 사람이 그런 문제점이 좀 있죠. 위에서만 그냥 살았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이나 홍준표 같은 사람은 바닥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진폭 넓은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데, 윤석열은 사실은 상층부에서만 산 셈이죠. 교수 아들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중류나 하를 이해할까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건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머리로 이해하는 건 다르거든요. 더구나 직분도 검사에서 시작해서 검찰총장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인식이라는 것은, 이 계급의식이 만일 깔려있다면 검사들이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 전에 이제 박근혜가 그랬듯이, 하층민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머리로 공감해가지고 이렇게 됩니까? 몸으로 공감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아이에게 고난체험과 가난체험을 안 시키면, 모르겠습니다. 윤석열은 고난체험과 가난체험을 했는지. 고난체험을 한 셈이죠. 추미애와의 대결에서. 그러니까 가난체험은 아마 못했을 겁니다. 구경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국정을 이해하는 사람이 만능이 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런 그 취약점을, 궁핍, 결핍, 가난, 그런 것에 대한 이해를 더 해야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공부로 될 것인지.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자기를 알게 된다고요. 자인식 또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요. 삶에 대해서. 아하, 삶이라는 게 이렇게 가난하다가 또 부유하기도 하고, 부침, 떴다가 가라앉을 때도 있다. 오르락 내려갈 때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그 변방의 노인말처럼 좋은 일이 있었다가 나쁜 일이 있었다가 하는 이 희비쌍곡선을 그리면서 나아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것이 삶이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뼈저리게 느꼈을 때 역시 공감력이 올라가고, 그리고 현실을 인식해서
가난이 명문대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겪지 않은 자기 체험을, 옛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자녀들은, 후대들은 어때요? 꼰대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옛날 입만 열면 자, 우리는 겪었지만 자녀들은 겪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머리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머리로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부유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고난스럽게, 가난스럽게 키우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인생 성경으로서 진짜 부자는 자녀를 가난하게 키운다. 고난을 겪게 만든다. 모든 고생, 고통, 가난, 고난 다 제거해주고 부모가 자녀보다 더 오래 살면 괜찮죠. 그러나 그 자녀의 자생력이라는 것은 형편없게 되는 거죠. 결국은 자립이 인생 목표라고 할 때 자립을 하려면은, 스스로 서려면은 그런 고난도 가난도 겪어보면서 내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폭을 넓히는구나, 사람의 이해를 넓히는구나, 그리고 진폭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가난한데도 너무 부유하게 키우고, 자기는 떨어진 옷 입으면서 너무 메이크업만 입히고, 자기는 초라한 집에 살면서 자녀는 그렇게 호화스럽게 결혼을 시켜가지고 고비용 저효율, 이게 우리나라 아주 문제잖아요. 비용은 높은데 결혼해서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효율은 매우 떨어진다. 이게 우리 한국 인생의 매우 큰 문제라고 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고비용 저효율 인생이 되지 않도록, 특히 자기도 그래야 되겠지만 자녀도 그래야 몇십억을 물려줘도 그 까먹는 거 일도 아닙니다. 까먹는 건 뭐 몇십 년 번 것도 한 해면 충분합니다. 그거는 재산도 그렇고 신용도 그렇고. 그런데 축적하는 것은 평생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가난과 고난을 잘 활용해서 자기 인생도 풍요롭게 만들고 자녀 인생도 멋지게 성형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